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행단인 로빈 아빠입니다. 저는 시중은행에서 대출 업무와 외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은행 직원이고요. 담보 능력이나 신용 능력이 부족한 일반인 분들에게 대출의 기술 등과 같은 금융 컨텐츠나 중고 BMW 고차 타기 영상을 올리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마이너스 통장의 기승전결 시리즈라고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통장 개설할 때 은행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은행에서 접수하실 때 신청 전에 미리 알고 가시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하기 전에 참고로 높아심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은행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통장도 일종의 신용대출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방문하시는 은행이나 담당자에 따라서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마이너스 통장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마이너스 통장도 똑같은 일반 대출이다. 마이너스 통장이 금리가 약간 비싸다.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은 이자가 복리로 계산돼서 빠진다.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은 한번 만들면 절대로 없애기가 쉬운 게 아니다. 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만들 때 고민해 볼 것들 오늘 내용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는 내 신고 소득과 내 신용 등급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정해진다입니다. 기본적으로 1금융권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는 내 신고 소득 곱하기 내 신용 등급에 따른 뻥튀기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게 제일 절대적입니다. 은행 거래를 오래 하고 은행 거래를 다양하게 하고 신용카드를 오래 쓰고 이런 것들은 사실 대세에 지장이 별로 없습니다. 급여 받으신 분들은 최소한 6개월 소득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되고요. 대부분 직전 연도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에 나온 찍힌 금액,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전 연도 소득금액 증명원에 찍힌 사업소득 금액에다가 신용등급이 좀 좋다 싶으면 곱하기 뻥튀기 몇 배, 2배, 3배 이런 식으로 정해집니다. 거기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받은 신용대출 한도는 차감을 하고요. 현금 서비스라든지 카드론, 그러니까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 잔액은 한도에서 차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산출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똑같이 연봉 3천만 원을 받는다고 해도 신용등급이 1에서 2등급인 분들은 내 신고소득의 200%까지 3에서 4등급이신 분들은 내 연봉의 150%까지 그리고 신용등급이 5등급에서 6등급인 분들은 그냥 내 연봉만큼만 대출이 나오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뭔가요? 신용등급이죠. 왜냐면 신고소득은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관리를 통해서 신용등급 한 등급 정도만 올려놓고 대출 신청을 마이너스 통장 신청을 하시더라도 대출 한도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야이씨 그럼 신용등급은 당장 바꿀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 지금 쓰고 있는 대출 규모라든지 현금 서비스 어쩔 수 없이 쓰신 분들 이거를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시는 분들은 사실 어쩔 수가 없는데 은행 창구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신용정보 조회표라는 걸 저희가 뽑거든요. 이분이 대출 어느 기관에서 어떤 대출을 뭐뭐뭐 갖고 있는지 뽑는 그 자료가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 진짜 얼마 안 되는 현금 서비스 몇십만 원짜리 두세 개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다 없앤 다음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신용 등급을 유지하시고 접수를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현금 서비스 이렇게 몇 개 받아놓고 신용 등급 떨어뜨린 채로 마이너스 통장 신청을 하러 오십니다. 마이너스 통장 받아서 이 현금 서비스 받은 거 다 없애겠다 이러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2배로 손해예요. 2배로. 첫째는 마이너스 대출 한도 자체가 적게 나옵니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신용 등급별로 같은 연소득이라도 마이너스 한도가 크게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일단 까먹고 둘째는 금리가 올라갑니다. 신용 등급은 대출 금리 결정되는데 결정적인 요소예요. 신용 등급이 높을수록 마이너스 통장 대출 금리는 내려갑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방문하시기 전에 조금만 신경 써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되는 현금 서비스를 좀 없앤 다음에 한 보름 정도 지나면
일시적인 현금 서비스 사용으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은 금방 원상복귀를 하거든요. 원상복귀를 하고 대출 신청을 하러 오시면 가장 좋은데, 이게 안 되고 급하게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한도는 한도대로 적게 나오고 금리는 금리대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 통장 만들 때 당장 소득을 올릴 수 없다고 하면 신용등급만이라도 관리를 하고 가자.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이너스 통장 만들 때 고민해 볼 것 두 번째. 주거래 은행이 마이너스 통장을 좋은 조건으로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좋은 조건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주는 은행이 여러분들의 주거래 은행입니다. 보통 본인이 주거래 은행이라고 생각하는 은행에 먼저 가서 마이너스 통장 심사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거래 은행에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주면 가장 좋겠지만 일단 비교 대상이 없죠. 이게 좋은 건지 과연 나한테 잘 해준 건지 몰라요. 한 곳만 다녀서 결과를 받았을 때는 잘 모릅니다. 비교 대상이 없어서. 한도는 얼마가 나오고 금리는 얼마까지 나올 수 있는지 주거래 은행에서 일단 결과를 받아보시고 두 군데 정도 발품을 팔아보셔서, 그리고 요즘에는 인터넷 전문 은행이 많잖아요. 요런 데는 심사도 금방 합니다. 요런 데까지 포함을 해서 한 두세 군데 정도 발품을 팔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어떤 구독자분들이 제가 은행 비교하면서 대출 받는 게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영상을 보시고 은행 이곳저곳 다니면서 금리 비교해보면 신용등급 많이 조회해서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예전에는 은행 다 이렇게 돌아보면 신용등급 조회 많이 하면 등급이 떨어졌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자, 지금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대를 위해서 신용등급을 조회하는 것만으로는 신용등급이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셔도 되고요. 대신 여기서 조심할 거는 시간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좀 비교를 하셔야 돼요. 시간에 쫓기면 안 됩니다. 보통 대부분 고객들이 시간 내서 은행에 오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그냥 업무를 다 하고 확인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당장병이 있어가지고 오자마자 대출 한도 얼마인지 금리 얼마인지 바로 좀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희가 고객 한 분에 대해서 대출 심사를 하면 아무리 시간이 짧게 걸려도 그분 고객 올인을 해도 최소 30분 정도는 걸립니다. 시간이. 근데 은행은 여러분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은행 전화도 되게 많이 오거든요. 전화도 많이 오고 상담하시는 분들도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바로 결과를 바로 알고 가시기는 좀 쉽지가 않고요. 두세 군데 문의를 하시고 하루 이틀 정도 시간 말미를 두고 나중에 그 직원한테 전화로 결과값을 받으신 다음에 은행을 선택하셔서 하루 정도 더 시간을 내셔서 은행 방문해서 대출 서류 쓰고 대출 약정을 하시면 됩니다. 의외로 주거래 은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좋은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수도 있고요. 방금 두 번째 제목처럼 주거래 은행이 이미 정해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좋은 조건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터주는 은행이 여러분들의 주거래 은행이 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만들 때 고려해 볼 것 세 번째입니다. 거래 실적에 따른 금리 우대 요건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이너스 대출 심사가 어느 정도 끝나면 대출 한도는 얼마가 되는지, 대출 금리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대충 가닥이 잡히는데요. 여기서 마지막 단계에서 대출 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생깁니다. 바로 은행 거래 실적에 따른 추가 금리 우대고요.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급여이체, 공과금 이체, 인터넷 뱅킹 이용, 적금 가입, 청약저축 가입 등과 같은 추가적인 부수 거래에 따라서 0.7%에서 많게는 1%까지 금리 우대를 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끔 굉장히 방어적으로 반응을 하시는 고객분들이 계세요. 자, 마이너스 대출 한도가 일단 얼마만큼 한도가 된다, 대출 한도 확인을 하시면 이때부터는 대출 그만큼 돼? 오케이, 알겠어. 그러고 일단 팔짱을 딱 끼십니다. 팔짱을 끼시고는 저희가 추가적인 금리 우대에 대해서 막 설명을 드리면 너는 얘기할 테면 얘기해봐라, 내가 넘어가나, 이런 식으로 귀를 딱 닫아버리세요. 저도 이해는 갑니다. 저도 이제 다른 은행에 가면 저도 긴장을 하거든요. 은행원인 저도 하물며 긴장을 하는데 고객분들이 오셔서 대출 상담을 할 때 일단 속으로 긴장을 많이 하세요. 긴장을 하시고 의심을 많이 하시죠. 저 직원이 나한테 뭘 팔아먹는 거 아닌가,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를 제가 지금 억지로 강요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뭔가 좀 억울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게 대부분인데,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 우대 요건을 좀 찬찬히 살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급여 통장 옮기고 신용카드 하나 만들고 자동이체 같은 거 옮기고 공과금 옮기는 거는 지금은 계좌 이동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맘만 먹으면 옮기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신용카드 같은 거 만드는 것도 우리가 신용카드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신용카드 만들면 나 신용카드 있어 너무 많아 이렇게 거절을 많이 하시는데, 그 주거래 은행에 신용카드를 만드시는 거는 금리 우대가 대부분 0.1에서 0.2%가 들어가거든요. 3천만 원 정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고 어느 정도 쓴다고 해도 1년에 이자하면 그 신용카드의 연회비에 몇 배는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안 하실 필요가 없고요. 적금 통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적금 통장은 제가 되게 할 말이 많은데, 제가 마이너스 통장 현명하게 갚는 법이라는 영상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적금 통장은 설사 금리 우대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 없어서 이거 마이너스 대출 쓰고 비싼 금리 내면서 은행 대출 쓰는데 그 돈 있으면 대출 갚지 적금을 왜 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거든요. 근데 이 말이 단순 계산으로는 맞아요. 대출 금리가 무조건 예금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같은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적금을 드는 것보다는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을 하거나 다른 신용대출이 있다고 하면 그 대출을 갚는 게 맞긴 맞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그 계산이 맞긴 맞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그 돈으로 대부분 대출을 안 갚습니다. 못 갚는 것도 맞고요. 우리가 재테크의 기본 중에 기본이 일단 내 벌이에서 쓸 돈 다 쓰고 남는 거를 모으는 게 재테크의 기본이 아니죠. 일단 돈이 월급이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업소득이 일단 들어오면 일단 떼야 돼요. 일단 떼놓고 남는 금액으로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재테크의 기본이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대출 이자를 낸다고 하더라도 먼저 적금을 들어놓고 돈을 떼놓고 그냥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냥 묵혀놓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렇게 돼서 1년, 2년 지났을 때 그나마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돈이 생기는 거지, 이걸 나중에 내가 매월 틈틈이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을 하겠다?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가 않고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쓴다 하더라도 적금을 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다시 강조드리지만 금리 우대 요건 별로 어렵지 않다. 꼭 챙겨서 금리 우대 받자 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마이너스 통장의 기승전결 중에서 기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통장 만들 때 고려해 볼 것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마이너스 통장 만들 때 금리랑 한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신고 소득이랑 신용 등급에 의해서 거의 80% 이상 정해지기 때문에 정말 무릎을 딱 칠 정도로 어떤 묘책 같은 거는 사실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런 비책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저도 다른 은행 가서 제 마이너스 한도를 더 늘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영상을 자꾸 올리는 거는 그래도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대출 상식, 은행 거래하실 때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될 내용, 이런 내용을 자꾸 좀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경기가 워낙 안 좋고 다들 힘들기 때문에 제가 대출 관련한 이야기를 주로 하지만 나중에 외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은행 관련된 다른 좋은 내용들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의 기승전결 시리즈는 계속 이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릴 거고요. 마이너스 통장 대출 연장이라든지 마이너스 통장 한도 증액, 그리고 중간중간에 금리를 좀 내리는 방법, 이런 영상 이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기 전에, 자, 오늘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끝까지 보신 분들은 제 채널을 진짜 좋아해 주시고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커뮤니티 게시글에 제가 휴가차 전라도 여수에 왔다고, 이번 주말 영상은 쉽니다. 혹시 맛집 아시는 데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세요 라는 글을 제가 커뮤니티에 올린 적이 있는데, 사실 아침에 제가 여수에서 이 글을 올리고 나서 갑자기 되게 두근거리더라고요.
그동안 한 번도 커뮤니티에 제가 공개적으로 제 사적인 뭔가를 커멘트한 적이 없었거든요. 대부분 코로나 대출 받으실 때 공지사항이라든지 자동차 정비 뭐 일정에 대한 뭐 이런 약간 뭐 물론 제 채널이 사적인 채널이긴 하지만 뭐 제 입장에선 약간 이런 뭐 공식적인 내용들만 커뮤니티에 좀 게시를 했었는데, 제가 뭐 휴가차 여수에 왔고 여러분 맛집 좀 소개해 주세요 라는 정말 전형적인 사적인 얘기는 제가 처음 게시글에 올리다 보니까 좀 민망하기도 하고 이걸 그냥 얼른 지울까 이런 생각도 막 들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진짜 되게 많이 놀랬습니다. 제가 며칠 휴가 간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 글에다가 좋아요를 막 눌러주시고 진짜 정성스럽게 여수 맛집 막 소개해주시고 우빈이랑 잘 쉬고 와라, 우빈이 영상도 좀 보여달라 이렇게 막 댓글을 달아주시는 걸 보니까 진짜 놀랍더라고요.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저는 아직도 사실 유튜버 구독자가 지금 3만 명 넘는 유튜버라는 게 제 자신이 지금 잘 믿기지를 않거든요. 자, 어쨌든 말이 긴데 이번에 소개해주신 식당들은 제가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중에서 가본 데가 있고요. 여수는 제가 갔을 때 굉장히 기분 좋은 곳이어서 추후에 몇 번 더 방문할 의사가 있고,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신 식당은 한 곳씩 방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구독자분께서 우빈이 영상을 좀 잠깐이라도 올려달라고 이렇게 댓글을 좀 정성스럽게 쓰신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우빈이하고 노래하고 뭐 악기 연주하고 피아노 연주하고 이런 영상이 좀 있기는 한데, 사실 너무 또 제 애 영상을 올리는 게 팔불출 같고 별로 보기 안 좋을 것 같아서 웬만하면 애 영상은 안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그 댓글 주신 50대 한 자영업 하시는 구독자분께서 부탁하신 거대로 여수에서 찍었던 우빈이 영상 잠깐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채널 많이 응원해주시고 성원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머리에다가 살살